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의 강. 공룡이 이 땅을 지배하기 훨씬 이전부터 강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강은 땅과 사람, 그리고 모든 생명체와 끊임없이 공존해 왔습니다. 한반도의 강. 그 태고의 신비를 풀기 위해 우리는 강이 아닌 산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강인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태백의 금대봉, 해발 800m에 위치한 검룡소. 이곳에서 발원한 물은 36개의 크고 작은 도시들을 지나며 12개의 하천과 만나 한국 제1의 강, 한강을 이룹니다. 검은 용의 전설이 살아있는 검룡소에는 매일 2,000톤 이상의 일급수가 스며나와 한강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곳 검룡소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느 순간 흐르던 물이 사라지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창죽천에 나와 있습니다. 상류에서 흘러내려던 물이 제가 서 있는 기점으로 해서 하류로 내려가야 되는데,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들이 전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 아래로 더 이상 흘러내려가지 않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석혐지대는 비가 오게 되면 전부 땅속으로 물이 쉽게 빠져 흘러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 동전 정도의 크기의 구멍 속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는 복류 현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물을 담는 커다란 그릇과 같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안개나 이슬, 빗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집니다. 떨어진 다양한 물들은 땅 위의 물뿐 아니라 땅 속의 물까지 서로 만나기를 거듭하며 작은 하천을 이루고, 또 이 작은 천들이 어우러져 점점 커다란 물줄기로 성장해 나갑니다. 검룡소에서 발원한 물은 골지천을 따라 흐르다 송천을 만나는 아우라지에서 제법 강다운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정선에서는 세월이 빚어낸 자연의 신기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콘크리트에 자갈이 박힌 듯한 희한한 돌들이 강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돌들은 여감으로 자갈과 모래들이 퇴적되어 자연적으로 생긴 암석입니다. 태백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산간지대인 강원도를 벗어나기 전에 한껏 세월의 조각품들을 늘어놓습니다.
이 지역은 바닷속에 있던 땅이 융기해 올라온 지역으로 오랜 시간 강과 땅이 상호작용하면서 경이로운 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병방치는 과거 바다 밑에 있었던 석회암이 융기를 해서 지금 지표면 위로 올라와 있는 곳인데요. 10만 년에 10m 정도의 오다로 융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뿅대라고 이 지역에서는 이 절벽을 부르고 있는데, 이 절벽을 보시면은 바로 이 지역이 융기를 했다고 하는 흔적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강에서 볼 수 있는 수직절벽은 이 지역이 융기할 때 구불구불 흐르던 감입공류 하천이 강바닥을 파내며 만들어낸 자연의 작품입니다. 공류하는 하천은 유속의 차이에 따라 모래나 돌들을 운반해 쌓아놓기도 하지만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침식 활동을 강하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공류하는 하천은 강바닥뿐 아니라 강의 측면을 깎아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새로운 물길이 생기면서 이전의 물길이 흔적만으로 남게 된 지형을 부하도라고 부릅니다. 감입공류와 수직절벽으로 유명한 병방치에서 사라진 옛 물길을 찾아본다면 세월 속에 숨은 그림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래프팅 명소로 떠오른 동강. 아름다운 기암절벽과 감입공류, 여울과 소가 오랜 세월 동안 어우러져 만들어낸 합작품이자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2500만 년 전 일본이 대륙에서 떨어져 나가 동해가 형성되고 한반도가 융기합니다. 이때 동쪽이 더 많이 융기해서 태백산맥을 이루며 지금과 같은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강은 높은 동쪽에서 낮은 서쪽으로 흐릅니다. 동쪽의 높은 지형을 벗어난 강은 여주에 이르러 평야지대를 만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충주를 지나 여주, 이천 지역에서 남한강이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 중 하나는 바로 모래더미들인데요. 남한강 상류 지역이 주로 석회암 지대인데 비해 중류 아래쪽은 주로 화강암 지대로 많은 모래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강암에는 모래의 주성분인 석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의 산간지대와는 달리 여주, 이천에서 발달한 평야지대는 남한강의 풍부한 수량을 바탕으로 예전부터 논농사가 발달되어 왔습니다. 남한강은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지류인 북한강과 만나 우리나라 제1의 강인 한강의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한강의 풍부한 수량과 주변의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삼국시대에는 한강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의 가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1970, 80년대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 단계를 거치면서 한강의 모습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강의 외형적인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본래 강이 지닌 속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바다에서 태어난 참개들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오지만 강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꽤 힘겨워 보입니다. 어린 참개들은 이곳에서 자라고 성체가 되는 가을이면 다시 바다로 나가 산란을 하게 될 텐데요. 무사히 성체로 자라 바다로 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생명의 터전이 되는 강. 강은 꾸준히 모래를 실어 나르고 유속이 느린 곳에 이르러 모래를 내려놓으면 또 다른 생명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여의도 앞 한강에 떠있는 밤섬의 경우 도심 속의 철새 도래지로도 유명하고 200여 종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원지 검룡소로부터 약 500km를 달려온 한강은 파주에서 임진강을 만나 서해로 빠져나가면서 그 긴 여정을 마치게 됩니다.